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리뷰 잘 봤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2024년 버전으로 11월에 다시 찾아왔고요. 제 영상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워드프레스 설치 진행해 볼게요. 워드프레스를 지금까지 10년간 써왔습니다. 엠바토마켓 2013년도에 가입했고요. 그만큼 많은 플러그인을 썼겠죠. 테마도 많이 구매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테마나 플러그인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에 대한 개발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테마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고요. 이전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워드프레스를 도입해서 회사를 에이전시로 성장시키는데 발돋움하는 일도 해왔고요. 키노는 제가 3년 전에 만들었던 서비스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이 쉽게 노출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맨 위에 뜰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호스팅입니다. 호스팅이 뭐냐면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도메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서버예요. 그래서 호스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그 호스팅을 구매하기에 가장 제가 합리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카페24예요. 매니지드 워드프레스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요. 이 아래 보시면 스타터 월 500원이죠. 빌드업 월 1100원, 비즈니스 이렇게 가격이 써 있는데,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스타트업으로 진행하신 다음에 나중에 빌드업으로 올리시면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이제 진행하기 전에 호스팅과 도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도메인은 여기 위에 있는 주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료 SSL 인증서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HTTP로 작동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주의요함이라고 뜨겠죠. 이거는 사이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SSL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카페24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단점도 존재하지만 일주일 내에 환불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환불하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빌드업 이제 신청해 보겠습니다. 신규 아이디 등록해 주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관리자 비밀번호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들 모두 메모장에다가 잘 적어 두시길 바래요. 이따가 다 사용할 거예요. 가격이 나오죠? 지금 22,880원 나옵니다. 만약에 10년이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11만 6천원이면은 10년에 쓴다고 하면은 완전 괜찮죠? 그렇지만 지금은 1년만 추가해 놓고 서버 환경은 그때그때 맞춰서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스팸 쉴드는 현재는 미사용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나는 필요해 싶으면은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도메인 선택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메인은 제공해 주기는 합니다. 우리는 SEO까지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도메인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구매를 했죠.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이따가 이 주소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도메인입니다. 호스팅 KR에 접속해서 가입해 주시고요. 자신이 원하는 도메인을 검색해서 구매하면 돼요. 저는 이 도메인을 구매할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귀하죠? 구매할 때 하단에 보면은 네임 서버 어쩌고가 있습니다. 카페24로 맞춰주시면 돼요. 참고로 도메인을 구매하실 때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닷컴이고요. 그 다음은 .net, .kr, .co.kr까지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해외를 공략 중이라고 하시면은 닷컴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현재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만원밖에 안 하죠. 다음 연도는 6만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봐두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닷컴은 제가 15,000원을 줬어요. .kr, .co.kr은 9,800원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한 20% 정도 저렴하죠. 카페24 워드프레스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보죠. 자, 정상적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SSL도 잘 붙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페24의 관리자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도메인을 구매할 때 네임 서버를 분명히 변경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임 서버를 제대로 못 보셨다고 하면 도메인 관리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나그네를 클릭, 그 다음에 네임 서버 DNS에서 네임 서버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도메인에 연결할 건데요. 좌측에 있는 도메인 연결 관리 클릭하신 다음에 도메인 직접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 전에 구매했던 nagne.com을 입력하고 연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연결이 성공했다고 뜨죠? 이거를 선택 버튼을 누른 뒤 대표 도메인으로 변경을 누릅니다. 대표 도메인이 들어갔죠?
대신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대표 도메인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자, 그때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려면 슬래시하고 wp-admin을 접속합니다. 처음에 이 호스팅 등록할 때 메모장에다 비밀번호 반드시 적어달라고 요청드렸죠. 비밀번호 메모장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카페14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해준 애들은 전부 다 체크한 뒤에 비활성화 버튼을 누르고요. 상황에 따라 제거가 필요하다 싶으면 제거하셔도 됩니다. 먼저 지금 당장은 전체 체크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번 돌려주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플러그인들은 당장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추천한 8개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신 다음에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요. 어드민, 메뉴, 에디터를 검색합니다. 자, 이거 설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오토 옵티마이즈, 이건 최적화하는 플러그인이에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 백업 복원 플러그인을 설치할게요. 자, 여기 눈에 보이는 이걸 설치해 줍니다. 백업 플러그인은 제가 어떤 플러그인을 다 써봤지만 이것만큼 좋은 걸 못 봤어요. 강력 추천해요. 이거는 글 같은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고 장점이 많은 플러그인이에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활성화 버튼 클릭하시고요. 랭크 매스를 입력합니다. 자, 랭크 매스 검색 엔진 최적화 있죠? 지금 설치 버튼 누르고요.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활성화할 때 아예 그냥 어카운트를 커넥트해서 사용하시면 많은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 하시고 OK 액티베이트 나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WPS 하이드 로그인, 이건 로그인 경로를 변경해주는 플러그인이에요. 보안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설치하신 다음에 해킹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 사이트의 40%가 워드프레스로 돼 있어요. 해커들한테는 이게 바로 해킹하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WPS 하이드 로그인을 클릭하시고요. 이 로그인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자신에 맞는 걸로 바꿔주시면 굉장히 보안에 좋습니다. 이 로그인 주소를 까먹었다 하면은 이 플러그인을 비활성화하면 돼요. 이제 로그인 URL을 변경해 볼게요. 변경사항 저장했죠? 로그인 할 때 wp-admin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안 뜨고요. 이걸 제가 방금 전에 변경한 로그인 경로로 들어가면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코드 신텍스 블록을 검색합니다. 자, 이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지금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글을 추가할 때 키보드의 왼쪽 위에 있는 물결표를 그냥 3번 클릭하시고 엔터를 누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개발자가 아니시다 하면은 코드 신텍스 블록은 설치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랭크 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글에 들어오면 알 수 있는데 우측에 있는 SEO 상세라는 게 있어요. 지금 NA가 떴죠? 우측 상단을 보시면 랭크 매스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기본 SEO, 추가, 제목 가독성, 콘텐츠 가독성, 이렇게 해서 글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 SEO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구글에 올리고 싶어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점수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프로 버전을 써봤지만 무료 버전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고양이의 날. 고양이 너무 귀여워 미칠 것 같아 라고 하고 사진을 올리죠. 워드프레스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서 아무데나 끌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 사진에도 Alt라는 거를 추가해서 이게 고양이라고 추가해 놓으면은 이것 또한 SEO의 점수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포커스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고양이 엔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점수가 9점에서 48점으로 확 올라갔죠. 그만큼 포커스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양이라는 그 키워드를 다시 살려서 오늘은 고양이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55점까지 올라갔죠. URL에서 포커스 키워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설명을 클릭하시고요. 글 누르고 URL을 안녕하세요에서 오늘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글을 써도 점수는 오르지도 않고 외부에 노출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SEO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추가 H2, H3, H4 이거는 뭐냐면 샵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H1이에요. 그렇지만 H1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제목이 보통 H1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H2는 뭐냐? 샵 2개 스페이스바. 글자가 좀 작아졌죠. 그러면 더 작아졌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단 형식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H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서 H1의 자식은 얘고, 자식은 얘고, 자식은 얘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초기화가 되고, 여기서 또 초기화가 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대신에 H1은 반드시 하나여야 되고, H2도 웬만하면 하나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나머지는 H3가 들어가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 쓸 때는 보통 H2를 하나 쓰고요. 나머지 중요한 주제들은 H3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하위로 내려가야겠다 싶으면은 H4를 써서 설명을 추가하죠. 그리고 이거를 SEO 점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이블 오브 컨텐츠 플러그인이에요. 잠시 나가서 플러그인에 들어가시고요. 새로 추가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검색합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졸리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설치했어요. 자, 이제 설치를 진행하시면 슬래시를 누르고요. 업데이트를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거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이 추가가 있겠죠. H2, H3, H4에서 이제 오늘은 고양이라고 제가 포커스 키워드를 잡아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나 정도 넣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나 해결했고, 포커스 키워드를 대체 텍스트로 사용해서 이미지를 추가한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클릭해서 이걸 클릭하고요. 오늘은 고양이를 추가해 놓으면 이것도 점수에 반영이 되죠. 그 다음은 고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점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랭크 매스도 도움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시간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광고도 클릭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그런 것들이 플러스 점수가 돼서 외부 노출에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돼서 구글에는 상위 노출이 되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리소스의 링크아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건 내부 리소스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3조로 사용한 URL을 복사해서요, 이렇게 가져와서 링크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가, 여기서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구글 로직에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미 유명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참조했다라는 링크를 추가해 놔요. 이거 자체가 구글에서는 양질의 글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사용 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글은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저희도 그걸로 인해서 점수를 높게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논문 인용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글을 하나 더 추가해서, 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한 다음에 컨트롤 K입니다. 방금 전에 추가했던 녀석을 검색을 하면, 방금 전에 글을 만들었던 녀석을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내부 링크도 연결하고 외부 링크도 연결하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에는 점수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는 내부 링크가 더 들어갔을 때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채웠을 때 77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잖아요. 여기서 더 점수를 높이고 싶거나 할 때는 여기서 포커스 키워드를 저는 최대 3개, 4개까지 늘려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 포커스 키워드를 잡는 방법 중에는요, 지금 오늘은 고양이 잡았죠? 고양이도 잡힐 수 있고요. 고양이의 날도 잡을 수 있겠죠? 대신에 이 빨간색이 뜨는 이유는 지금 여기 내부에 고양이의 라는 글자가 지금 안 쓰여서 그래요.
만약에 이 글이 지금은 대충 넣었지만 제대로 된 글을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랭크매스의 가장 큰 핵심 사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이 블로그를 키울 건지를 이해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글, 네이버, 다음 어느 검색 엔진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블로그 글에서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올리시는 걸 가장 크게 추천드립니다. 광고를 내실 때 제가 1000만원을 냈어요. 저는 그 1000만원을 IT에서만 보여지게끔 올리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설정을 했는데 이거 블로그 글 쓴 사람이 갑자기 뭐 한 30% 정도? 뭐 10개 중에 3개는 갑자기 뷰티 글을 올려요. 그럼 광고주 입장에서는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SEO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렸고요. 구텐베르크 에디터에 대해서 사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눈에 보고 계신 게 신 에디터예요. 구 에디터도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여러 번 하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아쉬운 게 새로 나온 에디터가 이제 트렌드고 앞으로는 이걸로 써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다른 글들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보통 없고 옛날 에디터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를 땐 우리가 아는 그 간격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쉬프트 엔터를 눌러야지 이렇게 예쁘게 간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블록을 이동하려면 엔터를 누르면 되겠죠. 여기서 컨트롤 알트 T를 누르면 그 위에 블록을 생성할 수 있고요. 컨트롤 알트 Y를 누르면 아래에 있는 블록을 생성합니다. 이 단축키는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의외로 여기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 처리를 한 거예요. 이 코드를 처리하면 이런 식으로 다른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개발할 때는 이런 코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외에는 이제 따따따 추가하고 엔터 눌렀을 때 코드 쓰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거 외에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T Y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슬래시를 눌렀을 때 제가 원하는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 외의 것들은 자주 쓰는 것들이 별하고 스페이스바 이러면 목록이 되죠. 마우스를 한 번도 클릭하지 않았어요. 단지 저는 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텐베르크 에디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보고 사용하시는 거를 가장 정말로 추천드려요. 글을 클릭합니다. 카테고리가 있고 태그가 있어요. 태그는 요즘 SEO에서는 제 생각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에 카테고리는 중요해요. 카테고리는 여기서 만들 수 있고요. 카테고리를 만약에 이제 저는 이 블로그를 개발로 만들겠다 쳤을 때 임시 저장한 뒤 새로 고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HTML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로 임시글로 저장. 여러분들이 이 글을 바로 올리기 싫다고 하시면 이 공개를 즉시 버튼을 눌러서 날짜를 임의로 선택해서 예약을 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11월 30일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당장 외부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에서 읽기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검색 엔진 가시성이 있어요.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외부 노출에서 제외가 되겠죠. 보시면 지금 메뉴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거 적응해서 쓰시면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약간 좀 강박증이 있나봐요. 깔끔한 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드민 에디터를 사용 중입니다. 어드민 메뉴 에디터 활성화하고 설정 들어간 다음에 메뉴 에디터 보이죠?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대. 단점 하나가 있어요. 보다시피 내보내기랑 가져오기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테마는 이미 입혀져 있어요. 이건 기본 테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테마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워드프레스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첫 번째로 제가 만든 테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딱 하나만 뒀죠. 직접 만든 거예요.
저처럼 직접 만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신경 쓸 게 줄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유료 테마보다 속도도 빠르고 추천할 만한 테마들을 추천할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블로거를 하신다. 저는 새로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테마 검색에서 제너레이트라고 검색할게요. 그러면 제너레이트 프레스라는 애가 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유료 버전도 있고요. 대신에 무료 버전을 사용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로 추천드린 테마는요. 디자이너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테마예요. 자, 플러그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할게요. 엘레멘터를 검색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엘레멘터 웹사이트 빌더 설치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게 워낙 자주 쓰는 거다 보니까 이 로얄 엘레멘터 애돈도 옆에 떠요. 얘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레멘터 헤더 빌더 이것도 추가할게요. 이거 3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엘레멘터 유료 버전에는 이 2개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한 30만원 정도 합니다. 1년에. 무료로 사용하는데도 충분히 기능을 다 쓸 수 있을 플러그인들이 무료로 제공돼요. 저희는 굳이 30만원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활성화 버튼 클릭해 줄게요. 엘레멘터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 어카운트를 이제 하는 김에 여기서 연결해 주고요. 다음입니다. 보시면 테마를 설치할 거냐고 물어봐요. 엘레멘터는 기본적으로 헬로 테마라는 애를 지원해 줍니다. 딱 엘레멘터만을 위한 테마인 거예요. 이거를 설치해 줍니다. 자, 설치가 성공했다면 이제 사이트 이름을 정해야겠죠? 사이트 이름은 자유롭게 정해 주시면 돼요. 로고도 추가합니다. 자, 추가가 됐죠?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고 여기서 어떤 거를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시면 요 위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디자이너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대신에 단점은 이거는 웬만한 것들은 다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 버전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돼요. 단지 엘레멘터로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게 무료일 필요는 없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엘레멘터 플러그인을 활성화 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활성화 해주고요. 이거는 스킵해도 무난합니다. 로얄 템플릿 키트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테마 빌더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는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거를 임포트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걸 설치한 다음에는 다시 삭제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대신에 삭제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 줄게요. 여기 써있죠? Do not close, 절대 끄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는 동안에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나그네가 정상적으로 접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치도 정상적으로 잘 됐죠? 엄청나지 않나요? 지금 엘레멘터로 편집을 누를게요. 이거를 끄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레멘터는 워드프레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플러그인이기도 하고 디자이너들한테는 코드를 굳이 배우지 않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되는 녀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드프레스가 물론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회사 소개 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PR용 포트폴리오를 올릴 수 있는 곳 아니면 이거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 워드프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레멘터를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자면 반응형 모드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뭐 하는 거냐면 태블릿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고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고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수정한 것들을 이렇게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작업은 이렇게 눈으로 봐서 직접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수정했다고 하면 업데이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나가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백업입니다. 지금까지 잘 만들었으니까 이 상태를 온전히 복원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백업은 자동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요.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사이트 하나를 직접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월마다 1,100원씩 내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DB를 복원이나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7일 전 것까지 자동으로 백업을 해줘요.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불하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정상 관리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결제 내역, 그 다음에 취소 환불 관리,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 진행. 여기서 어떤 이유로 환불하는지만 체크하고 동의하신 다음에 환불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환불이 끝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취소 가능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안에 결정하고 환불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진작에 알았으면은 저는 이거를 환불을 했을 텐데, 이 블로그 빌드업은 FTP 접근이 안 돼요. FTP 접근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워드프레스의 폴더에 접근해서 파일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기술인데, 보안상의 이유 때문인지 막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놀리고만 있습니다. 이거는 구매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백업입니다.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고요. 스킵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백업 나우, 이거를 클릭하시면 113메가 정도의 압축 파일이 생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버튼을 클릭. 자, 쭉쭉 진행되죠. 백업 성공했습니다. 이제 클로즈. 이 상태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실수로 눌렀다 그러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43메가짜리로 압축해서 저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걸 다운받아서 저장을 한 다음에 보관하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업로드를 클릭해서 방금 전에 다운받은 거를 똑같이 올려줍니다. 근데 이미 있다고 하죠.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해서 체크하고 복원을 합니다. 오케이 버튼 누른 뒤 다시 돌아와 보면 정상적으로 복원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팝이콘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이 로고가 팝이콘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사이트 아이덴티티 클릭합니다. 여기 사이트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거를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팝이콘을 준비하실 때 가로 512픽셀, 세로 512픽셀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저는 준비한 걸 한번 올려볼게요. 물론 저는 500픽셀로 하기는 했어요. 일반적으로 128픽셀 이상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고가 변경된 걸 볼 수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F12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후에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세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개발자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안 먹힐 거예요. 자, 이제 막바지인데요. 우리가 도메인을 샀으니까 도메인을 변경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워드프레스 주소를 변경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카페24에서 한번 확인하고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좌측에 있는 도메인 연결 관리를 클릭하시고요.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정상적으로 접근이 되는지 좌측을 클릭해서 SSL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적용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변경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 저장하셨다 하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저장합니다. 잘 적용이 됐죠? 똑같이 로그인을 합니다. 잘 되는 모습 보이죠? 도메인이 변경된 상태로 엘리멘터로 편집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메인을 막 변경하신다고 하면 구글에서 페널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설정에서 읽기, 그리고 검색 엔진 가시성, 이거를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셔야지 외부에 노출이 문제가 없이 잘 됩니다. 만약에 이게 체크돼 있다고 하면은 구글이든 네이버든 어디든 노출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robots.txt 파일을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유저 에이전트 별로 돼 있죠? 모든 로봇이 접근이 가능하다. 구글에서 만든 이 사이트를 평가하는 로봇입니다. wp-admin이라는 거는 접근하지 마라. 언론은 여기는 접근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사이트 맵은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로봇은 이걸 토대로 해서 사이트의 페이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이트를 뚝딱 만들어 봤습니다.